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족 12정열, 손에 있는 12정열과 발에 있는 12정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맥에는 12경맥과 기경 8맥이 있습니다. 12경맥에는 음경맥과 양경맥으로 나누어지는데, 음경맥은 손에 3개의 경맥이 있고 발에 3개의 경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맥에도 손에 3개의 양경맥이 있고 발에 3개의 양경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2경맥의 각 경맥에는 특정한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특정유혈이라고 부릅니다. 그 특정유혈 중에는 오수혈이 있고 원혈이 있고 낙혈이 있고 극혈이 있고 또 여러 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수혈은 12경맥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사이에 5개의 혈이 있고, 또 무릎에서 발끝까지의 경혈 중에 5개의 경혈들이 있는데, 그 오수혈 중에는 정형, 유, 경, 합 5개의 경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혈은 경맥의 기가 최초로 샘솟아 나오는 혈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혈 사혈을 보실 텐데요. 그 이 12정혈 사혈은 뇌졸중이나 중풍을 말합니다.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진 때, 또 손발 끝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질 때, 또 손발이 늘 차가울 때 사혈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평소에 수시로 월 1, 2회 정도 사혈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뇌졸중, 중풍의 전국이 증상에 사혈하면 좋습니다. 이 전국이라는 것은 중풍의 증상이 보이는 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거나 비틀거리거나 졸도를 합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증상입니다. 또 갑자기 두통이 나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구토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또 걸을 때 자기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발이 붕붕 뜨는 느낌이면서 똑바로 걸어지지 않을 때, 또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둔해질 때, 또 갑자기 한눈이 보이지를 않거나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가 할 때에도 중풍이 오기 전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족 12정혈을 사혈해주면 좋은데요. 물론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동시에 119를 불러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뇌경색의 경우는 발생한 지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 용해제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정혈의 위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정혈은 손에 6개의 경맥이 있는데 양손을 합하면 모두 정혈이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음경맥은 음의 영역 안쪽으로 흐르다가도 정혈만큼은 손끄트머리, 손톱 있는 부분으로 양의 영역으로 나오니까요. 정혈은 모두 손끄트머리, 손톱 모서리 근방에가 있습니다. 다음에 발에 있는 정혈을 보면은 발에도 손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혈은 발가락 끝, 발톱 모서리에 위치를 합니다. 그 정혈은 음백, 태돈, 용천, 여태, 규음, 지음, 이렇게 음경맥 3개, 양경맥 3개, 한쪽 발에 6개, 양쪽 발을 합하면은 족 12정혈이 됩니다. 이제 수족 12정혈의 사혈을 보실 텐데, 정혈 사혈은 손에서는 소상, 상냥, 중충, 관충, 소충, 소택
이렇게 6개의 정열에 사열을 하는 것이고, 발에서는 음백, 대돈, 여태, 용천, 규음, 기음 이렇게 6개의 정열을 사열을 하는 것입니다. 손의 수 12정열, 발의 양쪽 하면 족 12정열, 그래서 모두 24정열 사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열하는 사열기의 사용 요령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열기는 이렇게 만년필처럼 생겼는데 끄트머리가 뚜껑이고 가운데가 본체, 제일 꼭대기에 버튼이 있고요. 이 사열침기, 사열기에 침을 넣어서 사열하는 그 사열침을 렌싯이라고 부릅니다. 렌싯. 렌싯은 이렇게 파란 부분에 끄트머리에 침이 붙어 있고 그 침을 감싸주는 캡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시겠습니다. 맨 먼저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띄어낸 다음에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렌시 침을 살며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렌시 침을 살며시 잡고 캡을 돌려서 제거합니다. 이 부분, 이 본체와 렌시 침을 동시에 엄지와 검지로 살며시 잡은 다음에 이 캡을 이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은 캡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침 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뚜껑을 돌려서 다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뚜껑 끝을 사열할 정열에다 대고 이 버튼을 눌러서 사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손톱의 경계와 사열기 뚜껑의 경계를 이렇게 딱 대서 버튼을 누르면은 침이 이 구멍으로 나와서 정열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6군데를 다 사열을 해놓고 기다리면은 알아서 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안 나오는 정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이 손톱과 이 안쪽에 지문 있는 부분을 가볍게 잡고 살짝 눌러주면은 여기에서 피가 한두 방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열하는 순간에 경맥에다가 자극을 했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피가 꼭 좀 나오면은 시원하게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손톱과 지문을 눌러서 사열을 한두 방울 하고 휴지로 찍어서 닦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피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턱한 양반,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어떤 때는 정열을 사열하는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 번은 사열침으로 뻥 뚫려서 사열을 했는데 피가 확 솟구쳐 올라와서 가운을 적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가운을 하나 새로 사다 줘가지고 공짜로 얻어서 지금도 잘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열은 무엇인지, 정열의 사열은 어떤 때 하는 것인지, 또 사열기의 사용 요령을 보셨습니다. 제가 침을 하면서 느끼는 사실인데요. 병을 잘 고치고 병이 말을 듣는 것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데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깊은 침지식이나 실력에만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무슨 탁월한 비방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주 평범한 기본기에서 판가름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 앞에서 침을 다루는 손놀림이나 사열할 때나 또는 혈자리를 찾아서 잡는 모습 같은 아주 기본적인 데서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술자의 동작이나 모습을 보고 침 맞는 사람은 금세 시술자의 심실력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끼기에 이분이 내 병을 꼭 고쳐줄 것 같다,
하는 신뢰를 하고 일단 믿음이 가면 확실히 치료가 잘 되고 금방 병이시라고 엄지척 해준다는 얘기지요. 환자 앞에서 혈자리를 잡을 때에 척 보고 잡아서 거침없이 침을 해야 되는데 혈자리를 더듬거리거나 위에 눌렀다 아래 눌렀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환자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시술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병이 고쳐지겠나 하고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영 잘 안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도 특별히 무슨 비방이나 고도의 기술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아주 기초적인 기본을 중시하고 늘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아주 기초적인 것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다져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고수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열, 사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